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목소리 들으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7월 27일이죠. 7월 27일. 7월 또 마지막 주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이제 미국 증시 살펴보고 여러분들 오늘 신문 이야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에 출발한 미국의 3대 선물지수, 3대 선물지수는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계속 움직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3대 선물지수가 강보합 출발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그 가운데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는 최근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주말에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82포인트, 퍼센트로는 0.68%가 하락을 하면서 26,46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98포인트, 퍼센트로는 0.94%, 그러면서 0.94% 하락하면서 1,36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2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퍼센트로는 0.62%가 하락하면서 3,22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퍼센트로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받았던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2주 연속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4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던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나스닥 지수는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주말에 상승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0.27달러, 퍼센트는 0.6% 상승하면서 배럴당 41.3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브렌트유,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0.03%, 퍼센트는 강박 정도 수준로 배럴당 43.3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상승한 배경은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최근 금값이 대단하죠. 금값이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스당 7달러, 퍼센트는 0.4%가 상승하면서 189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금값이 상승한 배경은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최근 금이 6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4.40, 0.3%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미국 달러하고 그 다음에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이같이 선진 6개 국가 미국 달러를 지수화시킨 것이 달러 인덱스라고 그랬죠. 그럼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계속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경제지표가 한 3개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에 그러는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지표 첫 번째 보면 6월 신규 주택 판매 수가 13.8% 증가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최근 미국에서 주택 판매는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마켓 제조업 PMI 지수는 51.3을 기록했고, 7월 마켓 서비스업 PMI 지수는 49.6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이제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업종만 0.2%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였고, 그리고 11개 업종 중에서 한 개 업종 상승하고 10개 업종, 11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IT 업종이 한 1.2% 정도 빠졌고, 헬스케어 업종도 1.1 정도 빠졌고, 제조업, 에너지, 부동산, 금융 대부분 10개 업종이 하락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특징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16%나 급락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사 인텔이 지금 뭐 붕괴되지 않냐, 인텔이 반도체 업체 이제 왕좌에서 물러나지 않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 주말에 16% 급락을 했습니다. 인텔은 2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전망을 부정적인 전망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칩 생산을 또한 6개월 정도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CPU입니다. 그 PC용 CPU 경쟁업체인 AMD는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는 7나노급 CPU 설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인텔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AMD가 PC용 CPU 중앙처리장치 MS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계속 그 MS를 지금 AMD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MD가 수혜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MD는 16% 급등을 했고, 애플은 16%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CPU, MS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금년 1분기에 AMD가 17%까지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텔과 AMD 주가는 상반된 주가를 보였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업체, 트럭 만드는 니콜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도. 니콜라 옛날에 하나솔루션이 투자했다 그래 하나솔루션이 또 급등하고 그랬죠. 그런데 니콜라가 최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11% 급락을 했고, 지난주만 니콜라가 38%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수소 전기차 관련주 니콜라가 또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시장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보면은 벌라이즌입니다. 그러면서 주말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라이즌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또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통신업체입니다.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주파수 경매를 시작함에 따라서 앞으로 5G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 투자 기대감 때문에 어제 주말에 벌라이즌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이와 같이 뭐냐 보면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면 우리나라 5G 장비 업체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빵주들 한번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0.7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있다면서 아마존은 좀 상승을 했다. 일단 넷플릭스도 0.6% 상승했다. 얘도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있겠고, 페이스북은 0.8%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애플은 0.2% 정도 하락, 구글은 0.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주들을 보면은 혼조세를 보이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 대형 기술주들이 변동폭이 좀 확대되고 있면서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하게 움직인 것이 최근 미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지금 고점에서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는 꼭 미국 증시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종목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6.3% 정도 빠졌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제가 이야기했죠. 최근 테슬라도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독주를 했죠. 경쟁 흡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안성차 애들이 다 전기차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도 치열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 테슬라가 계속 독주를 하기 힘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에 대해서 미국 증권사들이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어제 6.3% 정도 빠졌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인텔이 16% 빠졌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도 4.9, 5% 정도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디램 생산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같은 디램 생산 업체입니다. 마이크론도 또 많이 빠짐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우리 시장에도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통신칩을 생산하는 퀄컴도 0.8% 정도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반도체 관련주에서 제일 잘 나가죠. 그런데 엔비디아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주가가 좀 주춤한 상태에 있고, AMD만 어제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주말에 다 조정받았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레드 사이언스도 2.5 많이 빠졌습니다. 존슨앤존슨도 1% 정도 빠졌고, 하이자도 1.95 정도, 모더나도 한 2.8% 정도 빠졌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3만 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3차 임상이 들어가죠.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임상이 들어갑니다. 삼상 결과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빨리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더나가 임상에 들어간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에 현재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1% 후반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은 배경을 보면은 최근 코로나19가 유럽 쪽에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격화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그러면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작으면서 유럽 증시는 조정폭이 상당히 컸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최근에 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도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점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에 계속 여러 간의 이권 다툼 때문에, 정치적 논리 때문에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도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국 간의 영상한 패스로 양국 간의 이제 갈등 격화도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독일 외교 장관하고 화상회담에서 밝힌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보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비갈등을 했으면 좋겠다. 갈등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비대립을 했으면 좋겠다. 상호 존중하고 인민관계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말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이 또 새로운 주에 이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또 새로운 국면을 받을지, 그러면 또 하야의 제스처가 나올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알리안츠 주식전략본부장이 또 코멘트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그러니까 미국 주말 같은 장세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장세가 미국 장세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상당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미국 증시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8일과 29일에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29일 날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 파월 의장이 현재 미국 경기를 어떻게 진단을 하냐, 그 다음에 향후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진단을, 그러니까 미국 증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진단과 향후 전망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어닝 시즌이죠. 이번 주에 보면은 192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은 최근 고평가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면은 주가가 크게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날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고 30일 날이 중요합니다. 30일 날이면 우리 이제 저녁이죠. 그럼 30일 날 저녁이면은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보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가 있고 30일 날 또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 30일 날 내가 보면 경제 지표하고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일 날은 독점금지법 청문회 대형 기술주 CEO들이 참석을 합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4개 기업이 청문회에 또 참석을 해가지고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적 체크는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문 이야기를 내가 안 적었네요. 제가 그냥 신문 이야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문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은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그 매각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매각 재실사를 요구했다. 일사항공에 의해서 아시아나 매각도 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금호산업하고 채권단이 현대산업개발에게 야 빨리 매각을 마무리하자.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계속 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빨리 인수해봤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죠. 제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보면은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인수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살라고 지금 그러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매각에 대한 재실사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최근에 먼저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빌 게이츠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의 선두에 서고 있고 최근 빌 게이츠 대단이 개발비를 지원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도 연간 2억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지금 백신 개발에 지금 선두업체로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2차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8월 4일 날이죠. 8월 4일 날이 보면은 일본 진영 기업들의 그 공시송달 기한이 8월 4일까지 마감이 되죠. 그러면서 일본 제철에 대한 그 자산 압류 명령과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법원에서 지금 실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금융과 수출에 대해서 2차 보복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1차 보복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보복이 좀 예상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법원이 일본 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제가 보면은 빠르면 이번 주에 일본이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 주에는 테마주로 이 국산화 소부장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마감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이 소부장 관련주 제가 보면 이번 주 테마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외국 기업 그래가지고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이 모나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2차 보복이 또 강도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주식들, 소부장 주식들의 상승 강도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세계에 이제 1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많이 하루에 1000명 정도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스페인도 다시 2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행 자제령이 지금 발표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금값이 금값됐다. 그러니까 온수당 20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 온수당 1897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투기적인 수요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최근 금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녹십자가 코로나 혈전치료제 임상을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식약처에 이상 임상을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의 규제까지 이제 되어지면서 예면받는 건설사 회사체들, 건설 경기가 별로 그렇게 안 좋죠. 그러니까 최근 건설사 회사체들이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들이 자금 전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고, 국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테슬라하고 중국 전기차 버스 업체가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을 거의 다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한 900억 정도 전기차 보조금을 가져갔고, 그러면서 43% 정도 가져갔다. 그 다음에 전기 버스 중국 업체인데 이 업체도 한 34% 정도 전기차 보조금을 가져갔다. 그러면서 국내의 전기차 업체들은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G 투자를 좀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고가의 근접한 KMW 이야기가 좀 나왔고, KMW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미국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왔고, 나머지 5G 관련주도 최근 사상 최고치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5G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호황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한 증권사들 그렇게 나왔는데요. 최근 사모펀드 한매 중단, IB 부분 부진회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주들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못 움직이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는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형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FOMC 회의,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에 의해서 증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미국의 S&P 500 기업 중에 이번 주는 192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또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번 주는 참 어려운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숨고리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말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제가 보면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말에 중국 증시도 급락을 했죠. 상해 증시가 한 3.8% 맞았고, 선진 증시가 5% 정도 빠졌습니다. 주말에 중국 증시도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좀 다행스러운 것 하나 뭐가 있냐면은, 최근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2,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달러가 지금 약세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제발 외국인 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더 강한 상승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좀 유입 되면은 우리 시장은 또 급락은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 누이들 정책 수혜주들이 좀 막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들은 제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보면 누이들 정책 수혜주들은 더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매수 타임이 아닙니다. 얘들이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최소한 2, 3주 정도로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변동폭이 좀 확대되고 있죠. 특히 주말에 보면은 신풍제약이 급등락을 보였죠.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그 급등했던 종목들 코로나 치료제 실체 없는 것들은 제가 보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으면 여러분들 테마주 급등주 좋아하면은 제가 보면 소부장 관련주, 일본 무역 보복 수혜주,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주로 접근한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부장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 소부장 관련주, 애국주, 아까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 매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 실적 호전주들 중심으로 좀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면 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공지사항을 하면 이제 8월부터 저하고 함께 매매하실 분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비, 가족 회원비 한 50% 할인을 해주고 있고 선착순 2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하고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이트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8월 3일부터 저하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 매매를 하다가 진짜 나는 주식 해봐도 수익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한번 저하고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사이트에 전화하시면은 가입비는 가르쳐 줍니다. 가입비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오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은 제가 보면 ENF 테크놀로지가 아까 말한 이게 되게 보면 그 일본 2차 무역 보복 조치가 나오면은 제가 보면 소부장 관련주로 한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보이던데 이게 밀리면 한 번 더 오늘 만약에 약세 출발하면 한번 매수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종목은 오스트람 임플란트가 모처럼 만에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거래가 실렸습니다. 지금 장기간 소요됐다가 오스트람 임플란트가 모처럼 만에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한번 관심 한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간 시간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도 행운이 함께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내일 아침 7시 반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팬더보이님은 제가 가입비는 3개월에 지금 300만원 받다가 150만원 받습니다. 300만원 받다가 150만원 받으니까 50% 할인해가지고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트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은 감사나 수고 한번 눌러주시고 행운의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